아이를 가지려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무리하는 것보다 마음 비우고 있으면 생길 거라는 말을 들어서 신랑이나 저나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했는데 해가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네요. 아무리 부부라지만 신랑이야 잃을 게 저보다 적으니 양가 부모님도 각기 다른 반응이세요.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제 걱정이 우선이니 요즘은 애 없이도 많이 산다더라. 일부러 안 낳는 사람도 있다는데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여기거라 하면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시댁은 또 그렇지 않네요. 시어머니께서 조금 유난스러운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결혼 4년 동안 아직 애도 들어서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평생의 자랑이 아들 둘 낳은 걸로 삼을 정도로 자부심이 있는 분이셔서 하루빨리 아이를 낳아야지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낳아야지라고 매번 보채십니다. 신랑은 제 편 들어주고 있어요. 사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는 불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부모님께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봤더니 남자인 자기한테 있다더라 하면서 저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매번 저를 위해 편을 들어줍니다. 누구보다 아이 갖고 싶어하는 저인데 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고마운 마음보다 앞서는 게 미안한 마음이에요. 평소 때는 별로 티를 안 내시는데 특히 명절날이라든지 형님네와 같이 있을 때면 아들 손주 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시네요. 저희보다 4년 앞서 결혼하신 아주버님네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아들 손주를 갖는데 성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신랑이 시어머니께 아이가 없는 게 자기 탓이라고 저를 변호해주지만 시어머니께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첫째 보라고 하면서 시가 좋다 보니 저렇게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가졌는데 둘째인 너도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며 은근슬쩍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병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정말 신랑이나 저나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서도 이미 저희가 결혼했을 때 대를 이을 수 있는 장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아들을 바라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버님과 저희 신랑을 비교해봐도 신랑이 훨씬 더 똑부러진 남자입니다. 제 남편이라서 파리안으로 굽은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주버님이 나이도 신랑보다 3살이나 더 많지만 직접 마주 대하면 아직도 철이 덜 든 사람 같아요. 첫째라서 오냐오냐 잘한 부분도 한몫하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봐도 둘이 형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달라요. 제 신랑은 경우도 바르고 대학도 소위들 말하는 명문대학교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실한 데다가 검소함까지 겸비해서 저와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께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돈도 상당했어요. 중간중간 자신이 확신을 느끼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재테크에도 소질이 있었고요. 정말 제 남편 자랑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겠지만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아주버님을 처음 뵈었던 때에는 정말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아주버님은 예의도 없고 철도 왜 그렇게 없으신지 나중에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는 재수씨 옆에 앉아서 술 좀 따라봐 하면서 제 팔을 잡아 끌어당기까지도 했어요. 다행히 그 무례한 상황에서 신랑이 대번에 형 뭐하는 짓이냐며 성질내고 자리를 끝내버리고 저를 데리고 나와줬습니다. 솔직히 그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결혼이고 뭐고 뒤집어 엎을까 했는데 제가 아주버님하고 살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은 서울에서 가까운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마주칠 일이 없었거든요.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하고 아주버님을 비교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제 스스로 남과 저를 비교하기는 뭐하니 별다른 말은 쓰지 않으려고요. 그래도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형님도 굉장히 진중하지 못한 성격이고 자기중심적이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아주버님이 제 신랑과 비교했을 때 그 어떤 점도 괜찮은 부분이 없다는 걸 시부모님께서도 알고는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주버님네보다 저희들에게 더 기대를 하고 계신 건 두 형제 간의 직업적인 차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 무역상 하시던 아버지가 대박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운 좋게 큰 수입을 올린 해가 있었고 어머니께서도 감이 좋으셔서 그때 사놓은 부동산들 덕분에 집에 자산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하는 대신에 친정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딱히 회사는 다니고 있지 않지만 또 친정아버지 명의로 된 상가에서 감성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커피를 직접 배우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전공했던 인테리어를 10분 활용해서 젊은 층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오는 카페로 코로나도 비껴갔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가장 극심했던 작년 여름에도 입장에서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고 달에 제가 가져가는 수입만 해도 대기업 다니는 우리 신랑 기죽을 만큼 많이 벌어요. 그렇다고 제가 진짜 돈으로 신랑 기죽이는 건 아니고요. 안정적인 직장에 복지까지 있는 회사 다녀주는 신랑 덕에 제가 득을 보는 것도 있죠. 아무튼 저희가 아주버님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니 시어머니는 아주버님네 아이가 아들 장손이라고 하지만서도 은근 저희한테도 아들이 있었으면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통 아이 소식이 없으니 시어머니께서 조금 극성으로 변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랑 앞에서 저한테 뭐라 한 소리만 했다 하면 신랑이 두 팔 걷고 나서서 시어머니와 대립을 하는 걸 알고 계시니 저와 신랑이 둘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딱히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세요. 일하느라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다 치면 그걸로도 뭐라고 하시고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신랑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여느 때처럼 신랑이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러고 얼마 뒤에는 자기 아들한테 고자질을 했다면서 뭐라 한마디 하시고 또 이번 일을 가지고 신랑에게 말만 한번 해보라고 엄포를 놓으시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 엄포가 겁난다거나 무섭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신랑이 중간에서 참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는 생각에 몇 번은 제가 그냥 흘러넘기려고 했습니다. 작년 일인데 작년에 마침 딱 SNS에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인기를 끌어서 손님이 정말 끊임없이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좋은데 너무 준비 없이 들이닥친 손님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던 하루였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려고 전화를 하셨었나 봐요. 눈을 감았다가 뜨는 시간도 아쉬울 정도로 바쁘고 일손마저도 부족한 와중이었으니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오기가 생기셨는지 제가 언제까지 전화를 안 받으려나 보자는 식으로 쉬지 않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바쁜데 전화벨 소리 계속 울리고 있으니 짜증이 나서 전화기를 꺼버리고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2시간쯤 지났는데도 손님이 빠질 생각을 안 해서 숨 돌리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가게 밖으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줄도 무시하고 들어오니 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아줌마, 사람들 줄 서서 있는 거 안 보여요? 하고 묻는데 시어머니는 줄 서고 있던 그 사람에게 나 여기 사장 가족이라고 하면서 똑바로 알아보고 물어보라는 식으로 따지시더라고요. 저는 장사하는 입장이고 소셜네트워크에 달리는 댓글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정해지는 유행 타는 카페인데 사장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계시니 제가 아무리 바빴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실갱이하는 손님과 시어머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손님께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카페 안쪽에 제가 사무실로 모시고 들어갔죠. 가게는 여전히 너무 바쁜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 그대로 두었다간 가게 평판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았어요. 사무실 안쪽으로 모시고 가니 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며느리가 전화도 안 받고 대체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머님도 보셔서 알지 않느냐. 가게 밖에까지 줄이 서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전화를 받겠느냐고요. 그거 잠깐 전화 받아서 바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면서도 정말 그 정도로도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시어머니가 제게 뭐라 한마디 하려는 찰나에 홀에서 저 빠져있는 동안 혼자 고군분투하던 직원이 하다가 안 되겠는지 저를 크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금방 돌아오겠다고 다시 매장으로 뛰쳐나갔어요. 한참을 카운터 안쪽에서 음료수 만드느라 계산 도와주느라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는데 사무실에서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니 어쩜 어른을 기다리게 만들 수 있냐고 한 소리 하시더니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정신없는 와중에 그냥 가신다니 고맙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날 카페 문을 닫으니 진이 빠져서 집까지 운전하고 돌아올 기력조차 없더라고요. 차 안에서 잠깐 숨 좀 돌리고 있다가 그래도 직접 오기까지 했는데 시어머니 그냥 보낸 게 마음에 걸려 전화를 드렸지요. 시어머니가 제 일터까지 찾아온 이유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제가 안 받다가 얼마 안 있어서 전화기가 꺼졌으니 그게 너무 의심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랑하고 저 사이에 아들이 안 생기는 이유가 제가 혹시 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애를 안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시네요. 참 실망스러워서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 하려는 찰나에 뱉으신 말에는 사과는 안 하시고 오늘 보니까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던데 얼마나 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 짜증이 나서 그랬는지 돈 가지고 어머님 기라도 죽여보려는 생각에 원래도 신랑이 버는 것보다 많이 벌었는데 이번 달에는 특히 장사가 더 잘 돼서 신랑이 2달치 벌어오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결혼 전에는 카페 그거 돈이나 되냐면서 무시하시며 대기업 다니는 신랑 얻은 게 제 평생의 복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제가 얼마 버는지 알고 나시니 그래 하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얼마나 짧았었는지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냐고 했지요. 왜냐면 아주버님 사시는 곳이 대중교통은 다니지만 서울이 아닌 곳에 있어서 강남까지 오시려면 2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거든요. 아주버님이 알 수 없다는 표정을 하면서 제가 불러놓고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선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더니 한참 뭐라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기를 저에게 바꿔주네요. 상대방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시어머니셨어요. 저번에 왔을 때 보니 가게가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주버님을 보냈다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제 카페가 원두를 업체에서 받아와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음료수들 일체 다 각각 고유한 레시피로 정성 들여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카페도 잘 모르는 아주버님이 오셔봤자 도움될 것도 없고 오히려 숙련된 직원들 동선에 방해만 될 뿐이었어요. 그래도 신랑의 오빠인데 문전박대 할 수는 없으니 계산대 보는 법이라도 알려드리고 그 부분만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런데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서 입이 대빨 나와서 지루하다 궁시렁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커피는 믹스커피가 제일 맛있는데 5,000원씩 내고 음료수 사 먹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는 재미없는 농담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자리를 비웠길래 어디 갔나 했더니 밖에 덥다고 가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고 나오더군요. 정말 혈압이 올라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웬만하면 시어머니와의 일들은 신랑 중간에서 불쌍해 보여서 한동안 제가 스스로 누르면서 지내왔는데 이날 일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신랑은 자초지종을 듣고 두 사람 다 미친 거 아니냐고 곧바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어찌어찌 아주버님이 일하시는 건 없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신랑 출근하고 저도 출근 준비하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걸 그새 아들한테 고저지를 했냐며 또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신랑이 화나 있던 것 때문에 대답만 그렇게 한 거지 아주버님을 제 가게에서 데려다 쓰라고 강요를 하시더군요. 그 이유가 더 어이없었어요. 제가 언제라도 아들을 갖게 된다면 일을 하지 못할 것 아니겠냐고, 그렇다고 그 많은 돈 버는 거 아주버님한테 월급을 700씩 주면 어떻겠냐고. 놀랄 틈도 없이 무슨 월급을 700씩 주냐고 했죠. 당장 가게에 혼자서 다 도맡아 하는 직원이 그거 반도 못 받고 일하는 건 알고나 있으시냐 말하니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가족한테 주는 돈이 아깝냐고 하시더라고요. 자꾸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운운하시면서 제가 앞으로 육아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면 자기 가게인 것처럼 신경 써줄 사람이 아주버님 말고 또 어디 있겠냐라고 하시면서요. 더 말도 하기 싫어서 딱 잘라 거절하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랑한테 말하니 신랑도 잘했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뒤로 그냥 저도 가족으로서 며느리로서 할 도리만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걸 눈치채셨는지 시어머니도 그때부터 저희에게 아들 낳으라는 말 따로 안 하시고 명절날이나 가족들 모이는 일이 있을 때 대놓고 아주버님네 더 챙기면서 편애를 하기 시작하셨죠.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크게 신경이 쓰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워낙 방법이 유치했으니까요. 오히려 해방된 것 같아 마음 하나만큼은 편했죠. 그렇게 거리 두면서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하고 형님 대동해서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연락도 없이 오신 터라 주변에서 배달 음식 몇 개 시켜다가 후다닥 상 차려내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식사 중에 뜬금없이 맹모삼천지교라는 걸 알고 있느냐고 하시길래 무슨 말을 하시려나 했더니 이제 아주버님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으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의도를 모르니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더라. 좋은 결정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장단 맞춰주고 있었는데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월세방을 구하던지 해서 나가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아주버님네 아이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살게 너네가 양보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자식 교육 좋은 데서 시키고 싶으면 월세방은 형님이 구해서 살면 되지 왜 우리가 이 집을 양보해야 하냐고? 이 집 결혼할 때 우리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는 장인어른이 마련해 주신 집이다. 우리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이 집을 양보하란 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제가 말하기도 전에 신랑이 나서서 어머님께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형님이 월세방에 살면 아이가 무시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런 거 더하다고 학군도 중요하지만 인맥도 중요한 법이라면서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이 다 자기네 아이한테 좋은 재산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하대요. 자기들이 월세방 같은 데서 살았다간 애가 앞으로 또래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미운 털이나 박히지 암만 공부를 잘해도 요즘은 인맥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면서요. 뭘 믿고 저리 당당한가 했더니 시어머니 하나 믿고 저러고 있는 거더라고요. 장손이 잘 돼야 집안에 기강이 서는 법이라면서 너네는 애도 없고 둘이서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이렇게 넓은 집에서 둘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다 가족이 잘 되기 위해 그러는 거니 저희가 반드시 양보를 해야 한다.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어렵게 구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이건 되고 안 되고를 논할 문제도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그냥 돌아가시라고 말을 했어요. 신랑도 더는 들을 가치도 없다고 오랜만에 오셔서 무슨 말을 하시는가 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계시냐고 같이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화살을 저한테 돌리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신랑이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이런 일로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요. 제가 자기 아들을 홀려서 가족도 버리는 냉혈한으로 만들었다고 제 탓을 시전하더라고요. 아주버님도 가세해서 그때 제 카페에서 하루만 일하고 내쫓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차가울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며 가며 교통비에 시간을 얼마나 허비했는데 일당만 주고 보낼 수 있냐고 하는데 그날도 제가 그냥 보내기엔 마음이 그래서 20만 원을 챙겨드린 거였거든요. 어디 가서 일당으로 20만 원 주는 곳이 있냐고 저도 지지 않고 말하고 있는데 애도 없는 사람들이 그 돈 벌어서 무덤에 가져갈 거냐고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보니 돈 욕심도 많고 가족들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서로 언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켜보고만 있던 신랑이 소리를 지르면서 밥상을 뒤집어버리고 평소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평정심 유지하면서 화 한 번 안 내던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아무리 가족들이라도 신랑 눈치 보면서 조용히 밖을 나가더라고요. 거실은 신랑이 엎어버린 밥상 때문에 개판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치우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런 거니 자기가 치우겠다고 잠깐 혼자 있고 싶으니 혼자 치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 문을 살짝 열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등 돌려 쪼그려 앉아 바닥을 치우고 있는데 신랑의 등이 살짝 떨리고 있길래 가까이 다가가니 울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하고 앞으로 자기는 가족들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우리 둘이서라도 행복하게 살자고 원래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아무리 싫어도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지금은 시댁 식구들하고 일절 연락도 끊고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가족의 연이란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누구보다도 신랑이 가장 힘들겠지요. 그동안은 걱정이 앞서서 시험관 같은 시술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용기 내서 시도해보려고 해요. 언제까지 자기 가족들과 등을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위해서 가족들까지 저버린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이렇게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연년생 아이 둘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형제도 따로 없이 자란 외아들입니다. 시어머니 혼자서 애지중지 키워내셨고 그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는 평생 고생만 한 불쌍하고 안타까운 어머니지요. 저한테는 그냥 시어머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편 효심에 못지않게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같은 태도셨어요. 물론 부모가 자기 자식 더 아끼는 마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 무조건적으로 남편의 편만 들어주시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둘이 좋아서 결혼해서 살겠다는 건데 시어머니께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시면서 조금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요즘 사람들처럼 며느리 어려워하게 하고 눈치 보면서 사시게끔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은근슬쩍도 아니고 너무 대놓고 아들 좋은 것만 하려고 하시니 제가 시어머니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집해오는 게 당연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반 결혼했는데 아들 기죽을까봐 신혼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 한다는 둥. 첫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맞벌이 하고 있었는데 너는 애 낳으면 일을 그만둬야 하니까 경제권은 서서히 남편한테 넘기라는 간섭까지 하셨어요. 반반 결혼하는데 예단 예물소리까지 들어야 했고 어떻게든 손해 안 보시려고 친정에서 뭐 하나 더 받으시려고까지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마찰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간 역할 잘 해줬고 그 모습 보고 결혼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남편이 저를 위해 나서준 건 전부 다 이번 일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남편이 그동안에서 무조건 제 편만 들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예 시어머니 편을 대놓고 들은 적도 있고 제 편 들어주는 척 하면서 대충 무마한 적도 있었어요. 아무리 우라가 치미는 일이 있어도 그냥 조용히 넘겼어요. 애틋한 모자 간의 사이를 제가 비집고 들어가 이간질할 마음도 없었고 제가 좋아하는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 시어머니께는 착한 아들, 그냥 서로에게 최선의 관계가 되기만 한다면 그걸로 만족했어요.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딸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지요.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실망하셨는데 그걸 제가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 가졌을 때는 정말 마음에 비수를 꼽는 말씀을 하셨어요. 키울 때 딸이 더 이쁘고 커가면서도 엄마랑 잘 지내 더 재미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집안에 든든한 아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 본인도 시아버지 일찍 보내지만 않았더라면 딸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이렇게 노후까지 든든한 거 보면 역시 아들이 최고 아니겠냐고요.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어 집안의 모든 것을 이어나가게 될 텐데 아들 없으면 니네 자식들, 니네 보내고 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겠냐고 하셨습니다. 딸은 아무리 잘 키워봐야 출가회인이고 남이 집안에 보낼 아이들인데 괜히 우리 아들 평생 힘들게 일한 거 죽 써서 개주는 꼴 아니겠냐고요. 평생 우리 아들이 일군 걸 내 자식이 아닌 남이 자식한테 준다는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냐고. 너네도 이미 딸 하나 있으니 이제는 아들을 낳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은근슬쩍 둘째는 포기하라는 듯이 강요를 하셨었습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지만 들었을 수도 있는 말인데 너무 대놓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저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건 딸이건 전부 다 제 배불러 낳을 아이들인데 포기하라던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참 상처였어요. 당연히 시어머니 말 무시하고 둘째 낳았고요. 저는 지금 두 딸아이 키우면서 후회한 적 단 하루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외할머니는 좋아라 하지만 친할머니는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들 손주 타령하시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시는데 애들도 눈치가 있으니 불편한 분위기 만드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할머니라도 좋을 수가 없겠죠. 혹시나 시어머니 행동이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랬을까봐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들 어린이집 일찍부터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친정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너무 멀리 사시고 시어머니가 돌봐주셔야 했는데 아이들한테 해코지 하실 분은 아니지만 괜히 껄끄러운 게 있어서 어린이집 보낼 수 있는 나이 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이때껏 시어머니와 가깝게 살았지만 최대한 멀게 지내면서 최대한 시어머니께 손 벌리는 일 없이 묵묵히 제 할 도리만 하고 지냈고요. 최대한 거리감 있게 지내서 그런가 결혼 생활 내내 애들 태어난 이후로 그렇게 시어머니와 충돌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앞에 말했던 대로 남편이 해결까지는 못해줘도 중간 역할 나름 잘 해주면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마찰 거의 없도록 노력해줬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시어머니께서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안 좋다 하시는 연락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아들에게 직접 말하시면 될 텐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연락을 받을 때마다 남편에게 어머님 좀 알아서 챙기라고 떠밀었는데 제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합가를 하려고 준비를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합가 이야기를 한 그날도 시어머니께 운전화 대충 받아 남편에게 떠넘기고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가 끝난 남편이 저에게 와서 대뜸 어머니가 혼자서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 이제 우리 집으로 모셔서 같이 살자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매번 아프다고 전화한 사람은 저였지만 저는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왜 갑자기 그러신데? 하고 물었어요. 남편은 기다릴 것도 없이 곧바로 요즘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 것 같고 자기도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니 모시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말하면서요. 저도 이미 여기저기서 시어머니와 합가 문제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를 몇 번이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고개 끄덕이면서 남편에게 대답해줬어요. 자기 말이 100번 맞다고. 어머님이 앞으로 더 사셔봐야 얼마나 사시겠냐. 어머니가 아들 사랑 대단하신데 그동안 떨어져 사신 것도 참 힘드셨을 거라고. 얼마나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셨을 거라고요. 어머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는 말은 나에게 훨씬 먼저 했다. 그 이야기 계속 들어왔으니 나라고 어머님 걱정 안 되겠냐고 매번 신경 쓰고 있다고. 자기 말대로 합가해서 같이 사는 게 맞겠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듣고는 의외의 반응이라 여긴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대답을 상상도 못한 건지 오잉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합가해서 같이 사는 게 맞겠다는 저의 말을 듣고는 정말 진정으로 고맙다고 말하면서 제 양손을 싹 잡더라고요. 남사스러워서 남편 손을 뿌리쳐버리고는 제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흡족한 표정으로 소파의 옆으로 기대 앉아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에 남편 옷까지며 이것저것 꺼내서 여행 가방에 담아놓았습니다. 몸통만한 여행 가방이 가득 찰 정도로 짐을 싣고 난 후에 거실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남편 앞에다가 가방을 대령했어요. 대충 필요한 건 전부 다 담은 것 같으니 일단 이 정도만 가지고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다고요. 혹시나 제가 깜빡한 게 있으면 전화로 말해주고 저도 출근해야 하니 시간 나는 주말에 날 잡아서 제가 못 챙긴 거는 한 번에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어요. 애들은 아직 학교 다니지만 우리 맞벌이 하면서도 알아서 학교도 가고 학원도 다니고 잘하고 있으니 아마 저 혼자서도 무리 없을 거라 말해줬고 아이들은 제가 책임질 테니 너는 얼른 가서 어머님을 모셔라라고 말해줬습니다. 우리 애들도 효자인 자기 닮아서 나중에 지들 엄마 아빠한테 잘하겠지? 라고 말하면서 여행 가방을 손에 꾹 쥐어줬어요. 남편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저만 쳐다보고 있다가 가방 넘겨받고 한참이 지나서야 저에게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자기 말뜻을 모르겠냐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는 건 여기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다는 거지 왜 내 집 두고 어머니 집에 내가 가겠냐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해줬지요. 결혼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본데 우리 결혼할 때 반반한 거 기억 안 나냐고요. 이 집이 왜 네 집이냐고 한마디 해줬지요. 네 집인 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집이 너만의 집은 아니라고.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집이기도 하지 않느냐고요.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은 아빠를 할머니에게 보내주는 건데 어머님 살라고 내 집까지 비워줘야 하면 나랑 아이들은 어디 가서 사냐고 한마디 했지요. 남편은 계속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이 집에서 다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 다 불러 모았어요. 애들 모아놓고 너네 중에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있어? 하고 물어보니 왜 할머니냐 친할머니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친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는데? 라고 말해주니 아빠 눈치는 보기는 하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고개만 돌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예전부터 아이들 딸이라는 사실에 애들 앞에다 두고 니들은 왜 아들이 아니냐고 신세 한탄하시고
애들한테 눈치며 핀잔이며 주셨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친할머니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했고, 손주들보다 자기 아들인 내 아빠를 더 소중해 하시는 건 애들도 벌써 알고 있었고요. 친할머니 사랑 못 받은 아이들이니 외할머니면 같이 살 수 있겠는데, 친할머니랑은 불편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해주네요. 거기에 저까지 시어머니하고는 같이 지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다고, 우리도 이상가족 되는 거 원치 않지만 자기의 효심이 기특해서 어머님한테 보내주는 거라고. 너가 말하지 않았냐? 어머님 앞으로 사실 날 얼마나 남았다고. 그동안 둘이 오붓하게 지내면서 살아생전에 후회 남지 않게 잘 챙겨드리라고 했어요. 집이 서로 먼 편은 아니니까 우리도 시간 되면 가끔씩 보러 간다고요. 이발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의 위신이 땅에 곤두박질 쳤다며, 마누라가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니 애들도 똑같이 지네 아빠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냐고. 저보고 가정교육이 아주 개판이라고 혀를 차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대체 그렇게 화가 나냐고, 가정교육 이야기까지 하느냐고. 지금 이 집에서 자기 뜻 무시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너가 엄마랑 살고 싶다고 했으니 나도 애들도 남편, 아빠가 당장 필요하지만 보내주는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이거야말로 희생이지 거기서 왜 가정교육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잊지 못하더니 제가 싸놓은 가방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가더군요. 솔직히 그 와중에 문 박차고 나가는 모습 보니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아쉬운 것보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관철시키면서 우기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니 성질 부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에 말입니다. 무조건 제 편 들어준 적 한 번 없지만 그래도 중간 근처라도 가기 위해 노력하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자기 어머니 걸린 일이라고 아무리 홧김이라지만 집을 나가버리는 모습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애 좀 잘 달래서 데려가 달라고요. 자기가 무슨 단을 거서 아들한테 어떻게 호강을 받겠냐고, 여지껏 혼자 살아온 거 혼자서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몸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꼭 빼먹지 않으시는 게 아직도 저를 설득해서 합가할 여력이 있는지 살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그제서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자기가 어떻게 혼자 모시겠냐고요. 집안 살림은 전부 다 제가 해왔지 않냐면서 자기는 여태껏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오지 않았냐고.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일 아니겠냐 하네요. 저 또한 둘째 아이 어린이집 갈 때까지 일을 쉬기는 했지만 육아를 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둘째 어린이집 가고부터는 결혼 전에 벌던 만큼은 아니지만 적당한 곳 취직해서 맞벌이하며 돈 벌고, 하원한 애들 뒷바라지부터 집안일까지 제가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아직도 애들 학교 관련된 일은 제가 다 관여하고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지요. 직장 생활에 애들까지 내가 케어하면서 이젠 어머님까지 돌봐드려야 하냐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하고 싶은 사람이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져주는 척 집에 돌아와 놓고서는 또 어깃장을 부리다가 안 되니까 가져온 짐을 다시 싸들고 어머님 댁으로 가더군요.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놀라서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얘가 왜 다시 여길 왔느냐고요. 어머님, 박서방이 어머님 걱정돼서 회사도 못 나가겠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나서서 효도하는 아들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어머님도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 꼭 그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 사람 불편하게 데리고 가라는 말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낸 지가 반나절도 안 지났는데 다시 그 집에 가 있는 거 보면 남편 효심은 아무도 못 말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어머님도 질색을 하면서 제발 합가하자는 말 2번 다시 안 할 테니 얘 좀 데려가라고 애원을 하시더군요. 요 며칠간 남편하고 지내면서 아주 생고생을 사서 했다고 질색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다 늙어서 남들처럼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며 지내는가 했는데 기대도 안 한 아들이 집에 쳐들어와서는 밥해 먹이고 출근시키고 하는데
아주 상전이 따로 없다고. 다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또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께 솔직한 마음을 말했어요. 어머님도 다 큰 아들내미 하나 간수하기 힘드신데 저는 어머님께서 단 일주일도 못 데리고 계신 아들과 중학생 된 두 딸들 뒷바라지 다 하면서 회사까지 나가 돈까지 벌어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머님 수발까지 들으라고 하시면 어머님 몸이 10개로도 모자란데 제 몸은 오죽하겠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아들 타령하신다고 아이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그동안 사소하게 어머님과 우리 가족들 간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도 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고 건강 안 좋은 거 이해하지만 몸 이곳저곳 불편한 건 저희 친정어머니도 마찬가지시라고. 그 와중에도 저희 어머니는 저 좀 편하게 해주신다고 필요한 건 없느냐고 물어오시는 와중에 애들 고등학생 되면 따로 방을 써야 되는데 그 방마저 뺏어가지고 합가를 계획하시는 게 맞냐고 따졌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을 다니시라고. 다행히 남편도 벌고 저도 같이 벌고 있으니 병원비 정도는 저희가 내드릴 수 있다고요. 저한테서 어떤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신 건진 모르겠지만 이 이상을 바라시면 저는 더 버틸 수가 없으니 그만할 생각밖에 없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생각에 잠기셨는지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대신 다음 날에 남편을 보내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온 그날부터 여태까지 남편은 합가 이야기는커녕 어머님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뭔 말을 들었길래 아무 말도 없냐 물어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대답 없고 못 들은 척 스르륵 넘어가고 있어요. 제 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제 편을 들어주신 건지 전혀 알 길은 없었지만 애써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애쓰고 있는 걸 보니 조금 꼬숩기는 하네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부르셔서 다녀왔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과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친할머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지금에 와서는 본인과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에게 효도받기를 바랬던 본인의 이중성이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라도 손주들에게라도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러는 과정에서 사춘기인 아이들도 불편할 테고 시간을 보내려 하는 만큼 저희 집에 찾아오시게 될 테니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아이들의 마음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반대하기는 했지만 그건 그동안의 잘못된 관계에 의한 일이고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했던 거였으니까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도 앞으로 합가 관련해서는 자기도 말을 꺼내지 않기로 약속하셨으니 이게 무슨 꼼꼼이가 있으시거나 한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커다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저는 이번 일이 우리 식구들이 더 나은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걸 계기로 남편을 이해했다거나 시어머니와의 과거를 청산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바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시작도 못하게 만든다면 저야말로 나쁜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에 아주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가득하길 다들 기원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넋두리이자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6년차 주부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작년 이맘때쯤 갑작스런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혼자 사신 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시어머니 없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라서요. 시어머니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시면서도 아버님 걱정된다며 병원에서 잠깐씩 외출 나와서 다른 건 안 하시고 아버님 댁에 냉장고 가득 반찬 채워놓으시는 게 일이었어요. 저희가 병문안을 가도 아버님 걱정밖에 없으셨고요. 아버님이 전기밥솥 쓰는 법도 모르셔가지고는 라면 끓이는 양은 냄비로 밥을 지어 드셨는지
홀랑 새까맣게 태워 먹어 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자기 없으면 밥도 어디 가서 못 얻어먹고 다니겠다고 어머님이 소가리를 하셨어요. 그런 분이셨으니 어머님 떠나시고 나서 얼마나 더 심해졌겠어요. 저도 며느리로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외아들인 남편 마음은 오죽했겠나요. 거리가 조금 되기는 했지만 자주 찾아뵈었어요. 원래도 반주를 즐기던 분이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매일같이 술만 드시고 제가 반찬 몇 가지를 해서 냉장고 채워드려도 입에 안 맞으시는 건지 손도 하나 대지 않고 있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쓰레기들 보면 배달 음식으로 시켜서 드시는 게 뻔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 없으면 밥도 못 먹겠다고 아무것도 안 드신 척 연기를 하십니다. 남편은 그걸 그대로 믿고 우리가 아니면 아버님 굶어서 돌아가시겠다고 한동안 매 주말마다 아버님 댁에 찾아가야 했었어요. 자기 아버지 일인데 제가 어떻게 거기다 대고 아버님 배달 음식 시켜 드시고 있다고 저거 다 연기하시는 거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남편 기분 상관 안 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할 걸 싶었어요. 몇 주 정도 그렇게 찾아뵈니 남편이 저에게 넌지시 아버지가 걱정된다고 합가를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자식이 자기 부모 걱정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이대로라면 매 주말마다 1시간 거리에 아버님 댁에 가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오는 게 일상이 될 것만 같아서 합가까지는 안 되겠고 저희 집 근처에 적당한 방이 있으면 월세로 얻어드리자고 했어요. 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버님 끝까지 본인은 아파트 아니면 안 살겠다고 우기시는 바람에 또 예산의 2배가 가까이 되는 돈을 쓰게 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혼자 사는데 집까지 비좁아 있으면 자기가 꼴이 우습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도 아버지 방 한 개짜리 그런 데 계시면 마음이 편치 않겠다고 조금 더 쓰더라도 거실 크게 딸린 아파트가 좋겠다고 하고요. 당장 애들 학교 갈 때까지는 목돈 쓸 일이 뭐가 있겠냐며 결혼 후 여태 모아놓은 돈까지 다 보증금으로 묶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난 이야기라면 사연을 적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같은 단지 내 아파트를 얻어드렸는데 언젠가부터 아버님이 저녁이면 당연하게 저희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밥 먹기 적적해서 오셨다고 식사만 하고 가시던 게 과일 하나 깎아와 보라고 해서 과일 내오면 그거 다 드시고 가시고 그러다가 텔레비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가 한다고 이것만 보고 가신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 밤 12시가 될 때까지 집을 안 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주말에는 애들 방 뺏어서 거기서 주무시고 가시고요. 그러다 보니 일요일 아침이 되면 시아버지도 동행해서 같이 나들이를 가야 하고 준비도 제가 다 해야 했어요.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애들하고 남편하고만 있는 게 편하고 좋거든요. 아무리 남편 가족이라고 하지만 아버님 계시는데 당연히 저도 행동이나 말투 눈치 보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 옷도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입고 있고 싶은데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으니 옷 입는 것까지 더 신경 쓰게 되는 게 너무 불편하네요. 저녁에 오시니 음식 준비해야 하는 것도 일이지만 식사 끝나고 나서도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 하나 못 보고 식사 후에는 꼭 과일 같은 걸 드셔야 하는지 장 볼 때마다 아버님 드실 과일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입도 짧으신 편이라 어제 내왔던 과일은 오늘은 안 드세요. 과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반찬까지 그러시니 아주 미칠 노릇입니다. 아버님 가까이 오시고부터는 남편하고 둘만의 시간도 없고 애들 잠들면 가끔씩 치킨이나 족발 같은 야식 시켜서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삶의 낙 같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말이에요. 저녁도 대충 있는 걸로 때우고 널브러져 있고 싶은 날도 있기 마련인데 그럴 수도 없고 저녁도 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싶을 때도 많은데 아버님이 배달 음식은 일절 못 시키게 하세요. 제가 반찬 해다 드렸을 땐 손도 안 대시고 배달 음식으로만 드시더니 이제는 밥 차려주는 사람이 생겨서 그런가 배달 음식을 안 드시려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매일 새로운 반찬 하면서 저녁 밥상 차리는 게 아주 일이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동안 다니시던 일 안 나가시다가 최근에 새로운 일 구하셔서 가끔씩 나가시기는 하는데 일 없는 날이면 낮부터 와서 점심 좀 차려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보고 국수 좀 한 그릇 말아달라고 하시길래 국수도 내드렸는데 마침 국물용 멸치가 다 떨어져서 다시마랑 디포리 가지고만 끓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국물 맛이 어쩌고 하시면서 불평불만에 잔소리까지 하시고 멸치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니 없으면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시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말대꾸한다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적다 보니 너무 불평불만밖에 없어서 그냥 제가 못된 사람인가 싶네요. 다른 며느리분들은 다 아무렇지 않게 모시고 사는 건지 아버님 말 맞다나 남들은 당연하게 하는 걸 제가 너무 싫어만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갑갑한 마음 사연으로나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 같은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어디 또 없나요? 심심한 위로라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시아버지 때문에 반합가나 다름없이 산다고 신세한탄하던 쓰니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사연 적습니다. 댓글에도 애타게 후기 찾아주시던 분들이 계셔서 최근 상황이나마 한번 이렇게 보내봅니다. 사연 적고 나서 얼마 동안 별로 다른 일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댓글 중에 이혼하라는 댓글도 많이 봤는데 저도 이혼 당연히 생각 안 해본 적 없지만 이제 3살, 5살 된 아이들 두고 제가 일을 나간다는 게 상상도 되지 않고 사실 결혼 전에도 제가 무슨 일을 했어서 경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나 봐요. 남편한테 말해보라는 댓글도 많았는데 설마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말 한마디 안 해봤을까 봐요. 남편도 제가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지 아버님 일로 말 한 번이라도 꺼낼라 치면 눈치채고서는 자기가 늘 고마워하는 거 알아달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툭 까놓고 말 안 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서도 아무튼 얼마 전에 제가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면 후기 보낼 필요도 없었겠죠? 아버님께서 사실 그렇게 깔끔하고 청결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거실에 앉아 발가락 사이를 깍지를 끼시고 만지작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손으로 우리 애들 볼을 만지고 입에 드시고 계시던 과일을 발에 깍지 끼고 있던 그 손으로 다시 잡아서 아이들 입에 넣어주시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아버님 팔을 툭 쳐버리고 말았어요. 당연히 집이 난리가 났죠. 남편도 저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뭐 하는 거냐 한 소리하고 애들은 무슨 일인지 인지도 못한 상황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가니 엉엉 울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저는 짚고 넘어갈 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했어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발꼬락 만지던 손으로 애들 먹을 거 주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요. 유난스러운 애엄마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 아이들 갓 태어났을 때는 충치균 옮을 수도 있다는 말에 애들한테 뽀뽀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던 사람이에요. 발 한 번 만진 손으로 뭐 먹는다고 애들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관련된 거 있어서만큼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고 딱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기분 나쁘셨을 것도 이해가 되지만 베란다로 나가시더니 거기서 담배에 불까지 붙이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아버님한테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님은 기분 나쁜 거 숨기지 못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저한테 뭐라 한 소리를 시작하네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참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오며 가며 하시는데 이게 같이 사는 게 아니면 뭐냐고, 잠만 딴 데 가서 주무시면 따로 사는 게 되는 거냐고 저도 소리를 질렀지요. 제가 뭐 오지 마시라고 눈치 드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들어놓은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행동거지 실수 한번 한 거 가지고 두 사람이 마치 제가 못된 며느리인 것처럼 말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불만 가득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제 나름대로 속으로 눌러가며 참아왔는데 말이에요. 그냥 아버님이 잘못하신 것 인정하고 남편이 제 심정 조금이나마 헤아려주고 자기가 아버님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명해서 중재하겠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좀 좋았을까요? 그런데 뭐 자기는 천하의 효자이고 저는 아주 못된 며느리로 만들고 싶은 건지 아주 저를 죽어라고 물으려 달려들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같은 상황이면 너가 이랬겠냐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볼 생각은 안 하고 싫은 생각만 하니 자기 아버지가 행동 하나 저한테 거슬리게 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력이 있었으면 네가 이랬겠냐, 알아서 모시고 살았을 거면서 뭐 이런 말까지 들으니 갑자기 저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여태까지 불편한 거 참아오면서 노력하고 고생한 거는 하나도 안 보고 애들한테 더러운 거 먹일까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제가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말이에요. 남편 말 맞다나 시아버지가 제 친아버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시집올 때 받은 거라고는 남들 다 받는 만큼보다 모자라게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자리 좀 잡고 살만해지니 저금이라고 모은 거 보증금으로 들어가고 우리 생활비에서 쪼개서 그 비싼 월세 내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뭘 모자라게 했다는 건지 계속 바라고만 계시고요.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다음 날에 저는 몰래 짐을 쌌어요. 어제 그렇게 화를 내고 가셨으면서도 아버님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저녁밥 달라고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아버님하고 남편 있는 그 자리에서 싸놓은 짐가방 꺼내놓으면서 저는 이만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전날 저에게 했던 이야기 그대로 아버님께 설명드리고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저희 집 아버지도 아니고 저도 이 집 딸자식이 아니니 제가 충분한 효도라고 생각했던 게 아버님께는 모자랄 수도 있었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나갈 테니 아버님 자식에게 효도받으며 맘 편히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댁 월세는 저희가 내고 있고 보증금도 저희 돈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니 그 집이 제 집이다 생각하고 저는 거기서 지내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잠들기 전에 너무 놀라게 하고 싶지 않으니 내일 아침에 와서 데려간다고 하고 저는 집 밖으로 나와버렸죠. 집을 나오는데 두 사람이 뭐라 하는데 듣기도 싫어서 그냥 문박차고 계단으로 후다닥 내려갔습니다. 그거 계단으로 쫓아오면 얼마나 걸린다고? 두 사람은 버선발로 저를 따라 나오면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한참 혼자 걷고 있으니 맨발로 쫓아온 두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네요. 남편은 자기가 말이 너무 심했다고 사과하고 아버님은 자기가 좀 더 조심하면 되는데 일터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더 과민 반응했다며 자초지종을 그제서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태 고생한 거 이제 와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차피 돌아가봐야 매일 같은 일상이 돌아올 테니 그 자리에서 이젠 솔직하게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버님 걱정하는 마음 똑같고 저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싶지만 이제는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매일같이 이렇게 더 했다가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해오던 효도였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집을 나가는 게 저도 홧김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방법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아버님이 자기도 노력해보겠다고 하셨고 남편도 제가 하는 일 가지고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진심이 충분히 전해졌는지 지금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아예 안 오시지는 않지만 오기 전에 항상 저에게 가도 되냐고 허락을 물으세요. 매일같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요. 평소와 똑같이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드리고 있고 아버님께 전기밥솥으로 밥하는 법도 가르쳐드렸습니다. 월세를 저희가 내는 만큼 되도록 배달 음식은 드시지 말라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1,000만 원짜리 통장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여태 집세 내준 거에 반찬값 해서 좀 더 담았다고 하시면서요. 아직 모자라지만 남편 모르게 저 필요한 데 쓰라고 하시네요. 결과적으로는 잘 풀린 것 같지만 그동안 제가 받아온 맘고생은 진짜였어요. 이런 물질적인 걸 받자고 한 행동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나니 그제서야 서로가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예 후련하게 떠나버렸어야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애초에 원했던 이런 관계라면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기 기다려주셨던 분들, 제 사연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도 전부 감사드립니다. 여태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제가 또 사연 보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는 게 더 좋은 일이겠죠?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